제 이름은 선주입니다. 저는 39살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남편이 의사 면허증을 받았어요. 그 면허증은 8년간의 공부, 8년간의 학비, 제가 낸 8년간의 월세, 남편이 병원 근처라서 고른 8년간의 생활비, 8년간의 식료품비와 공과금,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잘한 것들, 그리고 제가 호텔에서 주사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교대 근무를 했던 8년간의 생활비까지 모두 담고 있었죠. 그 면허증을 받은 그날 아침, 남편은 제 앞에 있는 부엌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면허증이 아니었어요. 다른 서류였죠.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남편 쪽 서명까지 되어 있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다. 이 서류들은 언제 제출한 거야? 그가 말했다. 지난주에요. 내가 말했다. 면허증을 받은 그 주에. 그가 말했다. 일치는 의도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접었다. 가방에 넣었다. 일어서서 말했다.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할게. 그리고 출근했다. 야근을 2배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는 달리 나는 아직 내야 할 공과금이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23살 때 현우를 만났다. 저는 서울의 한 비즈니스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6살이었죠. 생물학 전공 졸업생이었는데 진지한 사람들이 가진 조용한 강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항상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는 학회 참석차 호텔에 묵었습니다. 사흘 동안이요. 둘째 날,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 와서 제게 근처에 공부하기 좋은 식당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곳이요. 저는 3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중 한 곳에서 커피를 사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추천해 준 3번째 식당이었어. 정말 완벽했어. 고마워. 4년 후,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27살이었고, 그는 막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해낼 수 없어. 나는 말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진심이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한국 의대는 짧은 길이 아니다. 6년의 학업,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레지던트, 그리고 면허, 합격부터 개업까지 8년. 그가 개업하는 날까지 8년이 걸린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승낙할 때부터 계산해 봤으니까.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노트를 꺼내 들고 8년 동안 드는 비용과 내가 벌 수 있는 돈, 그리고 가능한지 계산해 봤다. 가능했다. 편안하진 않겠지만 가능했다. 교대 근무를 2배로 늘린다면? 절약하며 산다면?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현우에게 노트를 보여줬다. 그는 숫자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선주야. 이건 너무 심해. 널 이렇게 시킬 순 없어. 나는 말했다. 묻지도 않았잖아. 계산해 봤어. 차이가 있어?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이 고생이 보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나는 그를 믿었다. 8년 동안 나는 그를 믿었다. 2배로 일하는 교대 근무는 첫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에 4일. 나머지 3일은 정규 근무.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주일에 7일. 완전한 휴일은 없었다. 8년 동안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가 성인군자라서가 아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치였고 그 사치는 내게 없는 시간이었다. 2배로 일하는 날에는 밤 10시 30분에 집에 왔다. 현우는 보통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먹을 것을 만들었다. 부엌 카운터에 서서 먹었다. 샤워를 했다. 5시 15분에 알람을 맞춰 놓았다. 잠을 잤다. 또 그렇게 했다. 8년 동안. 그는 모범생이었다. 3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다. 5학년 때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교수님들이 극찬했다. 레지던트 과정도 훌륭했다. 병원장은 직접 그에게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저녁 식탁에서 그가 전화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는 모든 성취를 마치 희생을 감수한 사람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희생하지 않았다. 내가 희생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 진정한 노력으로 이룬 성공은 축하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비록 잘못된 사람들이 축하하더라도 징후는 있었다. 돌이켜보면 항상 있었다. 6학년 때 그는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늦어졌을 뿐이에요.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7학년 때 제가 방에 있을 때마다 그의 휴대폰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잦아졌어요. 더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휴대폰을 덜 쓰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8학년 때 면허를 따기 3달 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그게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말고사. 8년의 무게가 한 점으로 모였다.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왔어. 나는 2배로 일했다. 알람을 5시 15분에 맞춰 놓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아침. 나는 아침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아직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제출 마감일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서초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8년간의 증빙 가능한 재정적 기여, 배우자의 교육과 경력 지원. 이건 제가 다루는 가장 명백한 결혼생활 희생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사 면허, 그 면허로 얻을 수 있는 경력, 그리고 그 면허가 창출할 소득. 이 모든 것은 결혼생활의 투자로 쌓아 올린 결혼 자산입니다. 당신의 투자죠. 내가 물었다. 저희가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저희는 향후 몇 년 동안 그 면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가능한 교육비, 학비, 생활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신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증빙 서류가 있으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8년치 급여 명세서, 8년치 학비 영수증, 8년간의 은행 이체 내역, 내 계좌에서 대학, 집주인, 공과금, 모든 곳으로의 지불 내역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내 월급 2배로 일한 급여까지. 한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8년치 영수증을 보관하셨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했고 그 사이에도 모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서류철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7년 차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있을 때마다 전화기가 다른 곳에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한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제가 그냥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6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그 모든 접근 방식을 파일과 함께 무산시켰습니다. 증빙 가능한 모든 지출 내역, 즉 학비, 월세, 공과금, 식료품비, 교통비 등 8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은 1억 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 수입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현우의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전액 상환, 즉 1억 700만 원을 2년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사 면허와 그 면허를 통해 얻은 경력을 공동의 희생으로 얻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우의 향후 10년간 예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인 공평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달 10년 동안 제가 비용을 지불한 면허에서 나온 돈으로 현우는 판결 후 저에게 한 번 전화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말했다.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가 말했다. 선주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알람이 5번이나 울리는 걸 떠올렸다. 밤 10시 30분에 부엌 카운터에 서서 아무거나 급하게 먹던 걸 떠올렸다. 나는 생각했다. 당신 없이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꼭 보람 있게 만들게요. 약속해요. 나는 말했다. 현우야. 약속 지켰어. 내가 아직 몰랐을 뿐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여전히 호텔에서 일한다. 2배로 일하지는 않는다. 14개월 전에 부총 지배인으로 승진했다. 승진은 8년 동안 모든 교대 근무를 다 하면서 내가 그 건물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미 해왔던 일에 걸맞은 직책을 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절한 순간은 바로 내가 2배 교대 근무를 그만두고 항상 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일할 에너지를 되찾았을 때였다. 내 사무실, 내 근무 시간, 문에 내 이름이 걸린다. 프런트 데스크가 아니라 관리층. 이제 나는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든다. 2배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가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이 8년 동안 매일 밤 5시 15분에 울리는 알람에 맞춰 일어난 후 10시 30분이 적당한 휴식 시간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서두르지 않고 커피를 내린다. 앉아서 아침을 먹는다. 매일. 나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잊고 있었다. 앉아서 아침을 먹는 게 알고 보니 모든 것의 느낌이다.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후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하셨다. 그녀가 말했다.
선주야, 기분은 어때? 나는 대답했다. 마치 8년 동안 일해서 이제야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갈비찜 해줄게. 나는 집에 갔다. 어머니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와 함께 갈비찜을 먹었다. 어머니는 딸이 언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알고 계신 분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 앉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나는 현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묻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정원, 내 새 사무실, 올여름이 더울지 말지,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누구보다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차를 끓이러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산했었지. 중간에 모든 영수증을 보관했었고, 마지막에 모든 돈을 모았어. 하나도 빠짐없이.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꿈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분들. 자신의 시간, 잠, 2배로 일하는 시간, 5시 15번씩 울리는 알람까지 그 꿈이 두 사람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손으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월급, 당신의 몸으로 매일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 일주일 내내 일한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 앞에 서류를 놓고 당신 앞에 서서 그 타이밍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접어서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출근하세요. 여전히 내야 할 청구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서류처를 열어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주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말해줘. 전 모든 부분을 다 읽었어. 내일 보자. 몸 조심해. 영수증 잘 보관해. 그리고 앉아서 아침 먹어. 지금 시간 있어?